또 한 가지는 이제 2차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 내 의사결정에 주주들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고, 세 번째 지금 3차 상법 개정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물론 뭐 저항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하게 될 텐데, 예를 들면 세금세 제도의 계획을 통해서 더 많은 배당이 이루어지게 한다든지, 또는 자사주를 취득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남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만드는 3차 법률 개정, 제도 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아주 합리적인 기업 의사결정과 경영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필요한 제도들은 예외 없이 다 도입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사실 중요할 텐데,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남북 대치, 군사적 대치 때문에 오는 불안정성, 이로 인한 저평가 문제도 앞으로 많이 개선되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 주한미군 전력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입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북한의 1년 국민 총생산, 1년 GDP보다 대한민국의 현재 국방비가 1.5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북한이 생산하는 총량보다 대한민국 1년 국방비가 1.4배예요.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죠. 아마 생산 능력, 소위 납기를 맞추거나 주문을 소화하거나 또 기술력이나 성능이나 가격 측면에서 지금 아마 물론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일부 미국이나 일부 국가에 좀 뒤지긴 건 사실이지만 대체적으로는 압도적이죠, 대한민국이. 엄청난 국방 산업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저희는 국방비 지출을 뭐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도 있기도 하지만 꼭 그거와 관계없이도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국방비 분야의 지출을 대폭 늘릴 생각입니다. 한 나라의 국방은 그 나라 자체적으로 다 책임져야 되겠죠. 그래서 국방력이나 군사력 문제에서는 실제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자꾸 대한민국 또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에 대해서 걱정이 생기는 이유는 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죠. 뭐 아시겠지만 이것도 약간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북한을 자꾸 다른 이유 때문에 자꾸 자극을 하고, 사실상 북한에 대해서 도발을 하고, 그 제가 옆에서 보니까 지금 북한이 휴전선에다가 전쟁 직후에도 하지 않았는데 삼중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어요. 남쪽으로 침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북쪽으로 못 올라오게 그 방어시설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한 거죠, 북한이. 군사력에서 워낙 밀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정치적인 문제여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는 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군사적으로 압도하는 건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그건 바탕일 뿐이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게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하기 때문에 평화롭게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피차간에 도움되는 길을 찾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하고 있죠.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경제력이나 다른 국가 역량으로는 비교가 안 되니까 소위 비대칭 무력, 핵무기 개발에
수십 년 동안 매달렸고 또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든 자기 체제 유지를 위해서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폭탄을 싣고 미국을 폭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계속 개발하고 있죠. 거의 아직 성공은 못한 걸로 보이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의 소위 대기권 재진입 기술 요것만 남겨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것도 곧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생긴 특수한 관계들,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면서 뭐 또 새로운 우리로서는 위협 요인, 북한으로서는 기회 요인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도 이런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정치적 수사로 한 얘기가 아니고 진심으로 한 얘기예요.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핵무기는 이미 충분히 확보한 걸로 보여진다. 그런데 1년에 계속 핵탄두 15개에서 2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그 핵폭탄 제조 능력도 키우고 있다. ICBM,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핵탄두를 싣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그 ICBM 기술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이걸 계속 그냥 방치하게 되면 매년 15개에서 20개 정도의 핵폭탄은 계속 늘어나고 ICBM 기술은 점점 발전해서 결국 북한 체제 유지 방어를 위해서 필요한 양을 초과하는 핵무기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우려되는 점은 다른 나라로 또 수출하겠죠.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지금 상태로 이걸 멈추는 것만 해도 추가 핵물질 생산, 핵탄두 생산, 추가 ICBM 개발, 또 해외 핵물질, 핵탄두 수출 이런 것들을 중단시키는 것만 해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핵 개발, 핵 수출, ICBM 개발을 중단하자. 중기적으로 핵 무기를 감축해 나가자.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추진하자. 그런데 이 협상을 할 수 있는 당사자, 그리고 역량을 가진 당사자,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역량,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북한이 믿을 만한 협상 상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보기엔 유일하다. 그러니 대한민국 유일한 세계 분단 국가 여기에 평화를 만들어내면 이게 진짜 세계사적인 평화 구축 성과가 된다. 진정한 피스 메이커가 된다. 우리는 그걸 열심히 조정하고 지원하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안보 문제도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좀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입장을 취하고 실제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면 우리가 압도적인 국방력과 경제력, 종합 방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군사적 위협은 한반도의 위협이라고 하기 어렵죠. 굳이 비교를 하자면 대만도 중국으로부터 일종의 위협을 받고 갈등하고 있지만 거기는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정치적인 거죠. 그래서 이 정치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 새로운 정부는 확실하게 해소할 생각이고 그게 아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나 주가 지수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대한민국의 산업정책, 경제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경제에 국가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죠. 대한민국은 이제는 산업을 완전히 첨단 기술 분야, 재생에너지, 우주방위산업, 바이오 등등으로 다 대대적으로 개편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실제 준비하고 있고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서 정부의 역할도
대대적으로 늘릴 생각입니다. 산업정책, 경제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또는